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한겨울. 최근 집에서 독립의 꿈을 이룬 23살의 회사원이다.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좋은 만남을 추구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나의 진짜 꿈은 현모양처이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사이가 좋다.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인지 나는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었다. 결혼을 하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했고 나는 일찍부터 결혼 상대를 찾았다. 그리고 드디어 21살 때 현남친인 표준형을 만났다. 표준형과는 한 술 모임에서 알게 됐고 처음부터 끌렸다. 나보다 5살 연상이어서 그런지 어른스러운 모습에 끌렸고 진지한 만남을 갖기로 했다. 사귄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프로포즈를 받았다. 결혼식이 정해진 후 절친들을 모아놓고 기쁜 소식을 알렸다. 모두 하나같이 나를 축하해줬다. 딱 한 사람만 빼놓고 말이다. 내 결혼 발표를 듣고 혼자서 불만이 있어 보인 건 고딩 동창인 왕재숙. 왕재숙은 질투의 화신이었고 여자애들 사이에서 최강 비호감이었다. 뻔히 그럴 줄 알고 결혼 얘기도 왕재숙한테는 일부러 안 했는데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귀에 들어갔는지 득달같이 연락이 왔다. 너 결혼한다며? 그 사람 직업이 뭐야? 나이는? 미주알 고주알 캐물었다. 대답하기도 귀찮았지만 대강 대답했다. 왕재숙하고 통화하고 얼마 안 지나서 표준형이 갑자기 결혼 잠시만 미루자 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일에 바빠서 결혼식 올릴 여유가 없어 라고 대답했다. 그 즈음에 잔업이며 출장 등등 바빠서 못 만나는 날이 많았고 바빠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결혼식 연기에 동의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2달 정도 후였다. 표준형은 바쁘다는 이유로 여전히 얼굴 보기가 힘들었는데 한동안 못 만나고 있던 어느 날 표준형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 라고 하더니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약속 장소에 나가자 표준형이 먼저 와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생뚱맞게 왕재숙이. 내가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자 무거운 얼굴로 표준형이 미안,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자. 나 왕재숙하고 결혼하기로 했어 라고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다. 표준형 말로는 회사 앞에서 우연히 왕재숙을 만났는데 내 친구인 줄은 몰랐고 유혹에 이끌려 같이 술을 마시러 갔다고 한다. 술자리에서 더욱 과감하게 표준형을 유혹한 왕재숙. 결국 두 사람은 육체 관계까지. 막장 스토리를 털어놓는 표준형과 옆에서 듣고 있기가 답답했는지 왕재숙이 묘하게 웃으면서 미안해, 나 표준형 씨 아이를 임신했어. 결혼하고 아이 책임지기로 했어. 하필 겨울이 네 약혼자를 내가 뺏은 꼴이 돼서 미안하게 생각해 라고 하더니 왕재숙은 내 앞에서 표준형의 손을 잡았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밖으로 나왔다. 결혼 직전에 약혼자를 친구에게 뺏긴 나는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동안 두문불출했다. 내가 이상해지자 걱정이 된 친구들한테서 연락이 왔고 왕재숙에게 당한 일을 몇몇 친구들에게 얘기했다. 그러자 얘기가 퍼져나갔고 자기도 왕재숙에게 남친을 뺏긴 경험이 있다며 친구들한테서 연락이 왔다. 나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 황당하면서도 나만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도 들었다. 세상에 남자가 표준형만 있는 건 아니니까 바람이나 피우는 인간하고 결혼 전에 헤어져서 차라리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생각을 바꾸자 간신히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다.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후 표준형과 왕재숙에게 위자료를 청구. 나는 그 돈을 좀 보태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2년 후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 약혼했다. 새 남친은 위선형, 나보다 2살 많고 무역회사에 다닌다. 표준형과는 달리 성실하고 절제적인 성격이어서 왕재숙 눈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지난번과 같은 일은 절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남친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술도 마시면서 즐겁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왕재숙이 나타났다. 우연히 이 앞을 지나가다가 레스토랑에 있는 나를 발견했고
망설이지도 않고 다가오더니 무턱대고 야! 그딴 쓰레기 인간 나한테 투척하더니 넌 이런 돈 많은 남자랑 사귀는 거냐? 나쁜 년! 라고 하더니 거침없이 따귀가 날아왔다. 내 약혼자를 빼앗아간 주제에 따귀까지 때리다니. 열이 받은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처음엔 방어하는 수준에서 제어하려고 했는데 왕재숙이 너무 날뛰는 바람에 나도 덩달아서 전문 상간녀 주제에 어디서! 라고 한 후 왕재숙을 바닥에 밀치고 위에 올라탔다. 그러자 조용히 보고 있던 위선영이 여기 공공장소야! 라며 말렸다. 왕재숙한테 따귀 맞고 머리끄덩이 잡히고 배 걷어차이고 난데없이 봉변을 당한 나를 걱정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체면만 생각하다니. 충격받고 얼얼해진 내 앞에서 막장 드라마의 엔딩 장면처럼 위선영이 왕재숙한테 다가갔다. 이렇게 화사한 분한테 정말 너무하네 라고 하는 위선영. 왕재숙은 고맙습니다 라고 하더니 위선영의 손을 잡았다. 다음 순간 점원이 연락해서 경찰이 출동했고 왕재숙을 연행해 갔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 점원의 증언을 통해 왕재숙은 나에 대한 상해죄로 체포됐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위선영은 그 친구 너무 안 됐다. 난 솔직히 네가 그렇게 거칠고 막된 면이 있는 줄은 몰랐어.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자. 라고 하더니 나한테서 떠나갔다. 하지만 표준형 때처럼 충격이 크지는 않았다. 왕재숙이 나를 폭행하는데 말리지도 않는 남자는 내가 먼저 거절할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석 달 후 연락도 없이 왕재숙이 불쑥 회사로 나를 찾아왔다. 왕재숙은 내가 회사에서 나오는 걸 보고 바로 쫓아왔다. 야, 너 또 나한테 이상한 놈 붙였더라? 라고 했다. 뭐라고? 뭔 소리야? 라고 묻자 왕재숙이 나 위선영에 임신했어. 그런데 결혼은 못하겠다고 하잖아.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임신을 왜 시킨 건데? 이게 말이 돼? 너 또 나 골탕 먹인 거지? 라며 지랄 발광했다. 그러니까 왕재숙은 이번에도 내 약혼자를 가로채서 또 임신을 한 거였다. 이미 표준형하고 애 낳고 살고 있으면서 불륜도 불사하고 내 약혼자를 뺏는 것엔 성공했지만 이번엔 보기 좋게 차인 모양이었다. 그런 자신의 불행을 모두 내 탓이라고 하고 있는 이 한심하고 어이없는 상황,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 왕재숙은 물론 위선영과도 다시 안 보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위자료 청구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 순간 생각이 바뀌었다. 왕재숙에게 네가 한 짓을 생각해. 어디 와서 덤터기야? 변호사 고용해서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다시는 나한테 찾아오지 마. 라고 하자 위자료? 표준형도 나한테 위자료 청구했단 말이야. 너한테 줄 돈이 있을 것 같아? 라면서 왕재숙은 길길이 소리치고 날뛰었다. 나는 넌 책임을 져야 될 거야 라고 쏘아주고 먼저 그 자리를 떠났다. 그 후 나는 왕재숙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분할해서 주겠다고 하길래 단칼에 거절했다. 일시불이라고 못을 박자 친정 부모님께 싹싹 빌어서 돈을 빌렸고 요구대로 입금했다. 물론 다른 남자 애를 임신한 게 들통난 후 표준형한테도 이혼당하고 위자료를 지불했다. 아이는 왕재숙이 키우기로 했다는데 양육비 없이 혼자서 키워야 한다고 했다. 친정 부모님한테 불륜에 임신까지 한 사실이 발각되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친정에 끌려온 왕재숙은 얹혀 살게 됐는데 부모님이 너 빨리 돈 갚아! 돈 갖고 당장 나가! 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재촉당하고 풀타임으로 일한 돈은 전액 몰수, 자유롭게 사는 건 꿈도 못 꾸는 형편이라고 한다. 빌린 돈을 다 갚고 나자 부모님한테 완전히 쫓겨났고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온갖 고생을 다하게 된 왕재숙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위선영한테 양육비를 요구했다는데 위선영은 회사에서 약혼녀가 있는데도 불륜한 게 발각된 후 자천당했고 낯선 시골에서의 생활에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는지 몸이 안 좋아져서 현재는 직장을 그만두고 요양 중이라고 한다. 결국 왕재숙은 양육비도 못 받고 싱글마더로 갖은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한편 나는 위선영과 결별한 후 고딩 때 남사친들한테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 중에 서로에게 끌린 친구가 있었고 2년 후에 결혼했다. 지금은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두 번의 파혼은 지금의 행복을 위한 서사였을 뿐이라고 생각하자 왕재숙에게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든다.
앞으로 내 인생은 가족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이런 행복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할 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